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운경제TV 홍쌤입니다. 오늘 7월 12일이죠. 날씨가 많이 좀 더워집니다. 자, 컨디션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장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죠? 수요일도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3일 연장, 수목금 밀리고 오늘 좀 반등인데, 금요일날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좀 엇갈리는 심리 상태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거리두기 뭐 4단계 뭐 사실상 수도권은 통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통금이면은 우리나라 증시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우려감 가지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를 좀 여겼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 4단계 거리두기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자. 오히려 집에 그냥 아무 데도 못 가게 막아놓으면 여러분들 확진자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빠지는 게 확진자 증가 때문에 빠지는 거다라고 하면, 거리두기 강화는 확진자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확실성, 우리가 그동안에 가보지 않았던 어떤 이슈들이기 때문에 재료가 이제 해소되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보시는 게 좀 맞다.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일단 원하는 반등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뭐 각자의 목표치는 굉장히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뉴욕 증시가 강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도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제 이 부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내일과 그 이후, 그 다음에 또 이후. 그러니까 지금 당장 7월달, 뭐 8월달, 8월달, 뭐 9월달, 뭐 내년 시장. 그러니까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전략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만큼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면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범양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일성건설 모두 다 급등했죠. 지난 방송 보시면은 사실상 제가 어떻게 지금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는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뭐 범양건영은 오늘 이제 급등 상한가 같고요. 그다음에 일성건설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9% 이상 급등 나오고 좋은 흐름이 좀 연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목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왜 사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기간을 거쳐서 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오늘도 이야기 나눠볼 종목은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상 야, 나는 이런 종목 안 사는데요, 저는 좀 빠른 종목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겠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 내가 얼마만큼 원하는 수익을 걷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죠, 사실상. 그죠? 나는 직장인인데 장중에 아예 들여다보질 못해. 그럼 뭐 결국엔 좋은 자리에 사서 좋은 자리에 팔 수 있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장중에 직장인인데 대응 자체가 안 되는데 급등주를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올랐다가 밀리고 올랐다가 밀리고 올라가는 구간은 생기지만 내가 팔지 못하면은 물려버릴 수 있는 종목은 당연히 이제 그런 분들이 대응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본인들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상황,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최대한 맞춰가는 전략들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뭐 맥주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테라, 그 다음에 이제 소주는 참이슬, 진로이지백, 이제 그게 이제 히트 상품인데, 작년 3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조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할 때, 이 종목이 지금 2만원 초반까지 밀렸죠. 근데 이제 곧 어떻게 해요? 주가가 이제 급등 나오더니 47,000원까지 올라갑니다. 한 4개월 만에 100% 올라가, 이 무거운 종목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 그때 샀었어야 됐는데, 라는 어떤 후회를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좀 비슷해요, 사실상. 올라가다 이제 빠지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냥 주위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본인 자신이 나는 굉장히 뭐 테라를 좋아하고 이슬도 좋아하고 진로도 좋아하는데 막상 주가가 빠지면은 겁내야지. 응.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서는 주식에서 돈 벌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진짜로 악재가 나와서 이 종목이 밀렸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때 왜 올랐어요, 여러분들? 확진자가 이때 감소하니까. 최악의 상황이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오후 6시 이후에는 여러분들 2인 이상, 그러니까 2인을 이제 초과해서 뭔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2주 동안이에요. 그럼 확진자가 이제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또 다시 뭔가 완화가 될 거고, 완화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수 있겠죠. 당연히 지금 뭐 유흥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회식 자리가 여러분들 그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요. 물론 집에서 혼술 하시고 그죠, 혼자 뭐 와인이나 맥주나 소주나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요 자체는 큰 폭으로 꺾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류 관련주는 같이 밀리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술이라는 건 안 먹고 산다. 물론 안 드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술이 끊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다시 개선이 되면 현재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 결국에는 미국 증시도 오늘 새벽,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새벽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놓고 보니까 그쪽도 델타 변이 확진자가 있지만 확진자의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일단은 걸릴 수는 있지만 그 비율이 적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백신 효과가 있네 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고, 백신 효과가 있으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치명률이 낮아질 수 있겠네 라고 지금 시장에서 환호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상반기에는 사실상 다른 국가들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아요.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백신 자체가 좀 적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그 백신의 어떤 공급량이 증가가 될 수 있는 시즌이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백신 접종률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빨리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지금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백신 접종률이 다시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효과가 다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번에 7월 달에 좀 공백기라 그러죠.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공급되는. 근데 이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그때를 우리가 거리두기 4단계로 거의 이제 통금에 가까운 정책을 지금 사용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확진자가 다시 감소할 거냐 늘어날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사실상 어떤 판단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동이 줄어들면 당연히 확진자 줄어들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악재가 반영이 됐고, 그럼 악재가 반영이 됐으니 효과가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사시면 원하는 어떤 목표 수익률이 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이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여유 있다. 나는 조금 이제 큰 자금으로 여유 있다, 내지는 뭐 작은 자금으로도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하향했던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추세선 자체가 깨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확진자가 사상 최대고, 그 다음에 4단계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유례없는 이제 어떤 상황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작년 저점이 이탈되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똑같은 이슈에 대한 어떤 내성이 점진적으로 생기는 거죠. 대신 호재가 나오면 그 호재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좀 빠르게 전개된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자리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를 기준선으로 잡고 대응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저점을 일단은 1차적인 어떤 리스크 관리선으로 보시고, 현재 시점부터 그냥 박스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저점이네요. 저는 여기서 조금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들이 좀 개선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반등은 노리자. 어디까지? 1차적으로 4만원까지.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도 다시 확진자가 줄어들고 우리나라 어떤 내수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다고 하면 4만원 이상 정고점, 47,000원 내지는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모든 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일사천리로 한 번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 내 어떤 심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심리가 위축되다 보면 객관적인 어떤 그 뷰 자체가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는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러면 확진자가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줄어들 거라고 보시면 지금이 좋은 기회고, 저는 그렇지 않고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가지면 안 되겠죠. 그죠?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하게 보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